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길한 결과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한국 끝내 50% 관세 확정, K철강 사형 선고 떨어졌다. 유럽도 한국 50% 확정.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끝내 50% 관세 확정, K철강 사형 선고 떨어졌다. EU 철강 50% 관세로 한국 수출 압박 심화. 자,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이재명이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내 철강 업계가 연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팩트 시트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철강, 알루미늄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K철강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목재 및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에서 15%까지 인하하는 데 성공했으나 철강, 알루미늄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변압기, 볼트 등 407개 파생 상품에도 여전히 50% 고율 관세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상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기존 407개에서 최대 700여 개로 더 늘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K철강의 불만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로 중소업체까지 영향이 확대되고 철강 생산업체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충격 상황이 직면한 것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철강 업계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건설 등 관련 산업 부진이 이어지며 생태계가 지금 붕괴 직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작 철강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K스틸법,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3개월 넘게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스틸법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제외됐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여야 의견이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는 달리 별다른 쟁점이 없는 K스틸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현재 당진과 포항, 광양 등 주요 철강 도시는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의 40%에서 60%를 철강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이 지역은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반도체 등이 산업의 두뇌라면 철강은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곳으로 비유됩니다. 철강 산업의 이런 충격적인 위기는 철강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제 전반에 침체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번 무너진 제조업의 복구가 어렵다는 것은 관세 카드로 제조업 부흥에 나선 미국이 증명했습니다.
국회는 정쟁으로 밀린 K스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현재 K철강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K철강의 몰락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수입 철강 관세에 대해 한국에 50%로 인상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면세 할당량을 약 절반으로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선적분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6월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50%로 설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유럽의 조치입니다. 브뤼셀은 워싱턴의 관세 인상 이후 유럽으로의 우회 수출 급증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철강 제조업체들에게 유럽의 발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것이 돼 버렸습니다. EU는 미국과 함께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며 지역별로 가장 큰 단일 시장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액은 작년에 44억 8천만 달러에 달해 미국 총액 43억 5천만 달러를 앞질렀습니다. 제한된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유럽으로의 선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관세의 영향은 이미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 5월 이후 한국의 철강 수출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은 7월 25.9%, 8월 32.1%, 9월 14.7%까지 감소했으며 10월에는 무려 10% 감소했습니다. EU의 관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철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강과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2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점유율 또한 하락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겨우 3.7%로 1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4%에서 하락한 수치로 1988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저치입니다. 더 큰 우려는 세계 무역 정책의 방향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한국 기업들은 높은 관세에 노출된 반면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훨씬 낮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한국 수출 업체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정부들도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달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 경제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 규칙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미 전선은 미국을 넘어 유럽과 그 너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은 워싱턴 및 브뤼셀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외교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한국 제품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성과 격차를 방어하기 위해 혁신과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은 시장 및 제품 다각화에 협력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수요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및 기업의 대응은 감정적인 반응을 지향해야 합니다. 무역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협상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신중한 이익 우선 전략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지표는 그야말로 최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의 철강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전과 사범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닥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이 철강 산업이,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그러니까 이 포항이라든지 이 철강 도시들은 뭔 잘못입니까? 오죽했으면 포항시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 앞에서 시위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포항시장은 미국에 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로 향했어야 했지요. 우리는 이 정가사범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내는 이 충격적인 이런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이는 반드시 이재명이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